자, 오늘은 오늘 며칠이지? 5월 23일. 5월 23일 일합니다. 그렇군요. 우리는 지금 어디를 하고 있냐 하면 결합 극성의 극성 얘기를 하고 있고요. 쌍극자 모멘트까지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거 중요하거든, 쌍극자 모멘트.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를 조금 간략하게 한번 다시 정리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되는 거고. 한번 볼게. 교재 다 갖고 있지? 쌍극자 모멘트가 지금 12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볼게. 쌍극자, 극이라고 하는 게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쌍극자라고 하는 거는 이거하고는 달라.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렇게 쓰는 플러스 마이너스 쌍이니? 쌍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야. 무슨 뜻이냐면 쌍극자는 이렇게 요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결합을 했다가도 떨어질 수도 있잖아. 물에 넣으면 이거 이온화돼서 서로 떨어지잖아, 그지?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쌍극자는 분리될 수 없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분리될 수 없는 거. 얘들은 분리될 수 있다. 뭔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고체에서는 붙어 있지만은 물에 넣으면 떨어져서 이온화됩니다. 그죠? 분리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쌍극자가 아니죠. 쌍극자가 아닌 거고. 이게 지금 정리된 거 보면 어떤 덩어리가 있는데 이런 덩어리가 있어요. 이런 덩어리가 있는데 원래 얘가 중성이야. 얘가 중성이야.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야. 그런데 이 중성에서 어느 한쪽이 약한 플러스가 되고 어느 한쪽이 약한 플러스가 된다면 당연히 이 전체는 중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느 쪽은 약한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죠? 이랬을 때 요 입자를 쌍극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나요? 이런 거 쌍극자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얘기했어요. 이 쌍극자에서는 약한 플러스, 약한 마이너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지? 이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 Na 플러스처럼 플러스 1가의 양이온 이런 게 아니라고. 이건 거짓말이지만 한번 얘기를 하자면, 플러스 0.0283 정도의 양이온. 뭐 이런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약한을 우리가 이제 과학에서 뭐라고, 작은 약한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봤니? 팔자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이걸 델타라고 읽습니다.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지. 자, 어떤 분자가 있는데, 분자가 뭔지는 알잖아, 그지? 분자의 극성을 나타낼 때, 지금 쓰는 게 쌍극자 모멘트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원래 이건 물리학에서 나온 말인데, 원래, 뭘 뜻하는 거냐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애가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 예를 들어서 이제 플러스 전극 쪽으로 간다고 하자. 그럼,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떻게 되게? 얘는 이쪽으로 당겨지고, 얘는 밀려날 거란 말이야. 그러면 뺑 돈다? 뺑 돈다? 돈단 말이야. 휙 돌 수가 있다고. 이렇게 돌아갈 때 이 돌림 힘을 모멘트라고 합니다. 물리학에서.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 건 그런 개념인데, 어쨌든, 얘가 그 성향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세게 돌 거 아니야. 그지? 이 극이 나눠져 있는 성향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세게 돌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 어떤 분자에서 극성이 얼만큼 나눠져 있는지, 많이 나눠져 있는지, 작게 나눠져 있는지를 따질 때 쌍극자 모멘트라는 걸 쓴다라는 거고, 그 쌍극자 모멘트를 완전하게 계산할 문제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은, 뭐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봐야 돼. 아마 처음 보는 거일 수도 있어. 봐. 어떻게? 밑에서부터 뿅, 뿅, 딱. M 아닙니다, 이거. 뮤라고 합니다. 뮤. 이렇게 읽으면 돼. 쌍극자 모멘트 값을 보통 이제 대표 문자로 뮤라고 하고, 이게 어떻게 표현되냐면, 전하량 Q의 두 쌍극자 입자 사이 거리. 오케이? R. 이렇게 표현해. 아까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 전하량이 플러스 Q면, 얘는 당연히 마이너스 Q야. 맞지?
왜? 전체는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플러스 Q면 이건 당연히 마이너스 Q여야 돼. 그러니까 절대값은 같아야 된다는 뜻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 둘 중에 절대값을 대입하는 겁니다. Q. 그 다음에 그 전하량이 크면 클수록 쌍극자 모멘트가 크다는 뜻이고, 이 거리가 멀면 멀수록 쌍극자 모멘트가 크다는 뜻입니다. 왜?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멀리 있으면 아까 말했지, 점극을 걸어주면 얘가 돈다고 할 때, 도는 운동을 한다고 할 때 윙 이렇게 돌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건 가까이 있으면 이렇게 돌겠지, 그지? 이게 더 세거든. 뭔 말인지 알지, 그지? 그래서 거리에도 비례한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쌍극자 모멘트, 수소와 플로린이 결합을 했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소와 플로린이 어떤 결합? 공유 결합을 해요. 자, 전자 하나 주고 얘도 전자 하나 내고 이렇게 이제 묶어졌단 말이야. 근데 얘들 그 바로 앞에 우리가 뭐 배웠냐면 전기음성도라고 하는 거 배웠어. 맞지? 전기음성도가 뭔데? 공유 결합 전자를 끌어당기는 정도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그걸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 전기음성도가 제일 큰 게 플로린이고, 수소는 2.1. 이런 거 이제 공부하다 보면 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됐지? 그러면 되게 차이 많이 나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가 더 세게 끌어당긴다는 뜻입니다. 공유된 전자쌍.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전자쌍이 플로린 쪽으로 가까이 가 있는 거야. 됐니? 공유된 게. 가까이 가 있게 되면 플로린은 원래 하나는 자기 거고 하나는 수소 거잖아, 원래. 그지? 맞잖아. 그지? 근데 자기 거도 땡겨왔는데 남의 거도 땡겨왔으니까 이 플로린은 약한 음전하를 갖게 되는 겁니다. 전자가 많아지니까. 얘는 뺏긴 거나 마찬가지라서 약한 양전하가 되는 겁니다. 전자를 뺏기니까 양전하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어렵지 않지, 그지? 응?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때 쌍극자 모멘트의 값 크기를 계산하는 건 아까 말했지만 뮤는 Q 곱하기 R이다 라고 했고, 그 이제 그림을 표현할 때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봐봐. 플러스 쪽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화살표를 그립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지점이 십자처럼 이렇게 표현해주면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여기 쌍극자 모멘트는 이렇게 돼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이 쌍극자 모멘트는 방향을 갖고 있는 물리량이기 때문에 벡터량이라고 합니다. 벡터량. 그래서 이 쌍극자 모멘트가 크면 화살표가 어떻게? 더 크게 그려야 돼. 작으면 더 작게 그려야 돼. 오케이? 그리고 이건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의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린다. 여기까지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쌍극자 모멘트. 그리고 이제 우리 넘어가서요. 124페이지에 루이스 전자 점식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봐야 되는데 잠깐만 기다려봐라. 이게 또 프로젝터로 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조금 모르겠나? 그래, 이렇게 된 다음에 좋아요. 이렇게 해서 꾹꾹 됐지? 이렇게 된 다음에 누가 이렇게 안타깝게 기침을 많이 하냐? 드리링. 이게 안 나오네. 자, 몇 초 안 걸립니다. 설정이 좀 달라져서. 요거 했고요. 쌍극자 모멘트.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일단 넘어갔고요. 여기서부터 하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오케이. 보겠습니다. 보자. 공부해 봅시다. 약간 더 포커스를 맞출 수 있습니까? 이게 제일 나은 거네. 루이스 전자점식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루이스라는 아저씨가 있어. 루이스라는 사람 되게 많죠. 이게
화학자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L-E-W-I-S지, 아마.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제안한 거야. 뭘 제안하려고 한 거냐면, 그러니까, 원소들끼리 결합하고 떨어지고 이온이 되고 하는 어떤 현상들을 뭐라고 하냐면 화학적인 변화라고 얘기해. 근데 그 화학적인 변화를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 겁니다. 자, 이 화학적인 변화는 그 원자가 있다고 하면 원자의 무엇에 따라 결정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윤성아 뭐라고 대답해야 돼? 무엇에 따라 결정되는가? 화학적 성질, 어떤 원소나 원자의 화학적 성질이 무엇에 따라 결정되죠? 맞춘 것 같은데? 좀 더 크게? 정답, 맞아. 뭐라고 했냐면 원자과 전자라고 했어. 원자과 전자. 오케이, 잘했어요. 원자과 전자에 따라서 결정돼. 생각해봐. 한 주기 보면 맨 바깥 전자 껍질을 같은데, 그지? 원자과 전자가 하나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 가서 8개짜리까지 있잖아. 그지? 자, 화학적 성질 따져볼까? 예를 들어 8개짜리는 뭐니? 8개가, 원자과 전자 8개, 최외각 전자가 8개 있을 때 어때? 안정하지? 옥텟 규칙이지. 그지? 안정하지. 그러니까 화학적 성질이 뭐냐면 딴 애하고 반응 안 한다가 되는 거야. 18조 원소들. 그지? 근데 한두 세 개짜리는 어때? 예를 들어 이온이 될 때 한두 세 개를 잃어버리고 이온이 돼. 왜? 8개를 채우기는 힘드니까 잃어버리는 거지. 5, 6, 7개짜리 같은 경우에는 얻어서 8개를 채워서 이온이 되지. 음이온. 비금속이지. 그지? 그리고 비금속하고 비금속이 결합을 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한다?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데 이온이 돼서는 만족 못합니다. 왜? 비금속은 음이온이 되는데 음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할 수 있어? 못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공유해, 전자를. 전자를 공유해서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는 거지. 예를 들어 내가 7개 있어, 원자과 전자가. 그럼 어떻게 해? 딴 애하고 하나만 공유하는 거야. 하나만 공유하면 내 거 하나 주면서 딴 애 거 하나 받아서 결국 요거 딴 애한테 받은 것까지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 8개 되잖아. 원래 7개였으니까. 그렇지? 그럼 단일 결합 하나를 하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화학적 특징이 결정되지요. 뭐에 따라서? 원자과 전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루이스라는 화학자가 아이디어를 낸 건 뭐냐면 화학적 특징, 화학적 변화를 나타내려면 딴 거 필요 없다. 뭐? 원자과 전자만 표현하면 된다. 됐니? 그래서 그 원자과 전자만 표현해서 점으로 나타낸 식을 루이스 전자 점식 또는 루이스 점 전자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은 말이야. 원자의 루이스 전자 점식을 보고 있는데요. 이게 주기율표의 패턴에 따라서 보고 있죠. 여기서 하나의 특징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루이스 전자 점식에는 18쪽을 보통 안 씁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지? 반응 안 할 건데 뭘 써, 이걸. 그지? 쓸 필요가 없지? 그래서 18쪽은 안 쓰고 1쪽부터 1, 2, 그 다음 뭐지? 3 아닙니다. 13, 14, 15, 16, 17까지 표현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당연히 그 족의 1의 자릿수대로 원자과 전자가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되겠지, 그지? 점이. 그럼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우리 학생들은. A라는 원소가 있어요. 얘가 예를 들어서 원자과 전자 5개면 위에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보통 하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4개? 5개로 했잖아, 그지? 그럼 위에 쌍을 만들어, 이렇게.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 되지, 그지? 쌍을 왜 만드냐 하면 결국 얘가 결합을 하려면 어떻게 결합할 거냐면 5개니까 3개의 결합이 필요한 거야. 예를 들어 수소하고 결합하면 하나, 둘, 3개 하면 쌍. 그지? 4쌍 나오지, 그지? 4쌍이니까 이제 옥텟 규칙 만족하잖아, 얘가. A가.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면 됩니다. 표시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고요. 전자 점식이라고 하고요. 그럼 여기에서 홀전자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홀전자가 뭔데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방금 내가 루이스 전자점식을 표현하는 방법에서 예를 들어 황을 얘기해볼까? 황, S, 설퍼, 황입니다. 6개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됐지?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이 6개에서 이미 쌍을 이루고 있는 전자쌍이 2개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혼자 남아있는 게 두 개 있잖아. 그지? 이럴 때 얘들을 뭐라고 하냐면 홀 전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홀 전자는 결국 뭐니? 나중에 어떤 애하고 결합해서 뭘 만드냐면 쌍을 만듭니다. 쌍. 전자쌍. 근데 어떤 전자쌍? 공유 전자쌍. 공유했잖아. 전자를. 얘가 공유, 갖고 얘가 가졌잖아. 그지? 공유 전자쌍을 만들고. 그러면 원래부터 이 원소, 원자 상태부터 있던 요 전자쌍을 뭐라고 하냐면 공유 안 됐지? 얘가 원래 갖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원래 전자쌍 이런 게 아니고 비공유 전자쌍. 공유하지 않은 전자쌍. 됐죠?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하고 이거는 공유 전자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홀 전자, 공유 전자쌍, 비공유 전자쌍. 요거 잘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잘 정리만 되면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유 결합 물질의 루이스 전자 점식, 이온 결합 물질의 루이스 전자 점식을 우리는 이제 볼 겁니다. 어떻게 이 전자 점식으로 결합을 표현하는지를 지금 얘기하는 거야. 됐지? 윤성아? 윤성아? 어떻게 이 전자 점식으로 결합을 표현하는지를 얘기할 거야. 공유 결합, 이온 결합 순서야. 자, 일어서서 공부해야 되겠다.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보기. 어쩔 수가 없네. 오케이. 자, 공유결합 물질의 전자점식부터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어떻게 하는지. 두 원소기호 사이에 이런 거 탄소, 수소 이렇게 사이에 공유 전자쌍을 표시하고 원소기호 주위에는 비공유 전자쌍을 표시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나오는 거 메테인. 메테인부터 먼저 볼게. 메테인이 뭐지? 메탄가스야, 메탄가스. 그지? 메탄가스. CH4지. CH4인데, 얘를, 결합하기 전에, 전자 점식으로 표현하면, 탄소는 원자가 전자 4개 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요렇게 찍으면 되는 거고, 수소는 1개 있기 때문에, H에 땡, 요렇게 하나 찍으면 되고, 그게 몇 개 필요해? 이쪽, 저쪽, 이쪽, 저쪽, 4군데 필요하거든. 그래서 수소 4라고 이제 적혀 있지. 그지? 결합하면 여기 다 뭐니? 탄소, 수소 하나씩 전자를 내서 4개의 공유 전자쌍을 만드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되는데 또 다른 거. HCl이 뭡니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HCl은 뭐라고 하죠? 정답! 잘했습니다. 염화수소라고 합니다. 얘가 물에 녹으면 뭐라고 한다고? 염산. 염산 알지? 그지? 물에 녹으면 염산이야. 물에 녹기 전에 염화수소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수소는 하나, Cl은 뭐지? 17쪽이라서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요거처럼 홀 전자가 하나가 남습니다. 그럼 이제 결합을 한 쌍만 하면 되지. 오케이? 그래서 공유 전자쌍을 만들고, 근데 Cl은 원래 전자가 많아서 자기 혼자 갖고 있는 쌍들이 3쌍이 냈어요. 이거 뭐라고 한다고 했지, 아까?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면 되는 거죠. 결국 루이스 전자 점식으로 표기하는 것도 화학적인 규칙을 다르게 바꾸는 건 아닙니다. 옥텟 규칙에 만족하게 그려주면 되는 겁니다. 됐죠? 다만 우리가 아는 것 중에 원소 막 외울 때 이런 거 있었지. 베릴륨, 부응소 이런 거 있었지, 그지? 베릴륨 2족이라서 원자과 전자가 2개야. 붕소는 3개야. 얘는 공유 결합을 할 수 있는 애들이거든. 그 공유 결합을 할 수 있는 애들이라고 그냥 받아들여, 그냥. 알겠지? 할 수 있는 애들인데, 공유 결합을 해봤자 뭐니? 전자의 개수가 뭐니? 8개가 안 돼.
다만 얘들은 옥텟 규칙을 완전히 만족할 수는 없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완전히 만족할 수는 없다. 여기까지는 좀 알아둘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될 것 같고요. 자,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고. 구조. 루이스 구조. 그러니까 루이스 전자 점식으로 표현한 구조를 루이스 구조라고 하는데, 이 루이스 구조에서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루이스 구조식 또는 루이스 구조에서는 공유된 전자쌍을 결합선, 푹 이렇게 끊는 걸로 나타내고, 비공유 전자쌍은 그대로 나타내게, 점점 이렇게 나타내거나 아니면 생략해도 된다. 오케이? 나타내거나, 점점으로 나타내거나 생략한 그 식을 루이스 구조 또는 루이스 구조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시를 볼게요. 밑에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해볼게. 산소 16조 6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됐지? 그러면 옥텟 규칙 만족하려면 물이 되려고 하면 수소하고 공유결합 두 군데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이 동그라미 필요 없습니다. 네? 이 XO로 내가 표기하는 건 뭐지? 누구한테서 온 전자인지를 구분하는 겁니다. 됐죠? 그냥 동그라미로 하면 됩니다. 이거. 됐죠? 이게 뭐지? 루이스 전자 점식이야. 그지? 그러면 여기서 뭐? 봐봐. 요걸 어떻게? 선으로 이렇게 찍찍 이렇게 끄면 뭐지? 루이스 구조식인 거야. 여기서 아까 마지막에 뭐라고 했지? 비공유 전자쌍은 생략을 해도 틀렸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근데 공유 전자쌍은 생략하면 안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에텐과 질소에 대한 예시가 있는데, 이건 뭐 때문에 나온 예시냐면, 공유 전자쌍이, 만들어질 때 한 쌍이 만들어질 때도 있지만, 두 쌍이 동시에 만들어질 때, 세 쌍이 동시에 만들어질 때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한다 했지? 이중결합, 삼중결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지? 그때는 구조식을 얘기할 때 어떻게 한다? 선을 두 개, 세 개 이렇게 끄면 된다. 이거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에텐과 진소, N2, 진소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이온 결합 물질에서 루이스 전자점식, 여기 조금 더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온 결합 물질에서 루이스 전자점식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자고. 자, 첫 번째, 양이온은 이른 전자수만큼 전자를 빼고 표시한다. 이렇게 돼 있지. 그리고 음이온은 이런 얻은 전자수만큼 전자를 더해서 표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 나트륨과 플로린, 이거 금속이지, 나트륨 확실히. 플로린 비금속이지, 금, 비금, 뭐지? 이온 결합 할 거야, 그지? 맞지? 그때 나트륨은 원자과 전자가 하나밖에 없거든. 그리고 플로린 7개 있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야. 자, 이제 얘들이 그냥 공유 결합하는 게 아닙니다. 그지? 이제 이온이 먼저 될 거야. 이온이 될 때 어떻게? 나트륨은 이 원자과 전자 하나를 잃어버리지. 그지? 그러면 그냥 이렇게만 표시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온이 될 때는 전하를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3 마이너스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 전하를 표기하기 이전에 그 이온의 입자에다가 대괄호, 알지? 대괄호를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약속이야, 약속. 그 다음에 플로린은 7개 썼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인데, 8개. 하나 더 얻어서 대괄호를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지. 됐죠? 여기에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봐봐. 나트륨이 원자과 전자가 하나가 있었는데, 얘 잃어버렸잖아. 그 안쪽에 사실 8개 더 있잖아. 근데 그거 표기해야 되나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됐죠? 안쪽에 있는, 그러니까, 맨 바깥 껍질 전자를 잃어버렸으니까 그건 이제 껍질이 없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안쪽 껍질만 있으니까 그 8개 표기해야 되나요? 안 한다고. 오케이? 이온이 된 그 이유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8개를 또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이제 맨 바깥 껍질 원래 있었던 전자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안 합니다. 됐죠? 그래서 그냥 나트륨. 이 플로린 다 8개 다 채워졌다는 걸 보여주고 있지. 그지? 채워져서 이온이 됐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약속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면 되고요. 공유결합에는 아낌없이 주는 공유결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래는 이쪽에 전자 하나, 이쪽에 전자 하나 줘서 공유해서 결합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런 공유결합이 있다는 거지.
아까 산소나 클로린, 플로린 이런 거 보면 비공유 전자쌍이 있었지, 그지?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면 전자가 없는 전자 거지들이 와서 좀 같이 공유 좀 해줘요.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할 수가 있거든. 그때 이렇게 그냥 원래 얘가 다 갖고 있는 거지만은 얘가 와서, 하나씩 공유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결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배위 공유 결합이라고 합니다. 엄밀히 말해서는 공유 결합이 아닐 수도 있지만은 결과는 공유 결합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배위 공유 결합이라고 얘기를 한다. 배위 공유 결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냐 설명했죠, 그지? 한쪽의 비공유 전자성을 다 줘서 이제 공유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 대표적인 게 요거하고 하나 더 있죠. 하나 더 있는데 세 개 있습니다. 요거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볼까요? 옆에 이제 뭐 있긴 한데 요거 다 설명할게요. 필기해 두세요. 없는 거는 교재에 없는 거 필기하세요. 나올 확률 10,000%입니다. 오케이? 볼게. 배위공유 결합의 대표적인 예시. 자, 암모늄 이온이라는 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암모니아가 있어. 봐. 질소 있습니다. 질소 15족이죠. 그럼 원자과 전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인정했지? 됐지? 이 상태에서 수소가 붙습니다. 하나, 둘, 셋. 됐나요? 공유쌍 세 쌍 만들어졌고 원래 비공유 한 쌍 있지, 그지? 이렇게 해서 NH3가 되는 거야. 암모니아야, 이게. 냄새. 암모니아야, 이게. 근데 여기에다가 주변에 돌아다니던 그 전자 거지 중에 가장 유명한 애가 H 플러스야. 수소이온. 얘가 돌아다니다 보면 얘를 보면 찰싹 달라붙는다. 수소이온이 어디에 달라붙냐면 비공유 전자, 자기는 전자가 없으니까 아예 없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찰싹 달라붙어요, 이렇게. 그래서 공유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지. 자,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원래 H 플러스가 달라붙었지만 공유를 해놓고 보면 봐봐 질소 기준으로 얘나 구분이 되겠니? 안 되지.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결합한 이후에는 이 H에 플러스를 적으면 틀리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아주 세밀하게는 질소가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는 보통 얘기 안 하고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나와있지? 여기 어떻게 돼 있어? 이 전체에다가 대괄호를 하고 플러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0과 플러스 1이 만났으니까 플러스 1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는 거지. 이걸 결합선으로 나타낼 때는 어떻게? 선,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죠. 오케이? 하나. 두 번째 할게요. 요거하고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더 유명하다고 할 수 있고. 자, 물 볼게, 물. 산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됐지? 16쪽. 6개 있지? 수소. 하나, 둘. 됐죠? 공유됐습니다, 이제. 비공유 전자쌍 산소한테 몇 개 있죠? 2쌍. 그러니까 이제 수소가 또 돌아다니다가, 비공유 전자쌍은 100% 확률로 찰싹 달라붙습니다. 100% 확률이야. 딱 달라붙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고, 이 전체를 어떻게 감싸서 플러스 이렇게 표현해야지. 됐나요?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에 결과만 나와 있는데, 요거 이름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이, 드로늄 이온이라고 합니다. 하이드로늄 이온. 자, 요거 이제 원소 표기로만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H3O 플러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됐나요? 이것도 알아야 되고요. 이것도 알아야 되고요. 이름도 알아야 됩니다. 나올 겁니다. 근데 암모늄 이온에는 그 비공유 전자쌍에 수소 이온이 하나 붙잖아요. 근데 왜 물 분자에는 수소가 왜 하나밖에 안 붙어있어요? 좋은 질문이야. 정말 좋은 질문이야. 뭐라고 했냐면 지금 비공유 전자쌍 2개나 준비되어 있는데 왜 한쪽만 붙고 끝나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랑 마찬가지거든. 맞지? 왜냐 하면 여기에 H 플러스가 하나 더 들어오면 얘가 2 플러스가 될 거 아니야. 2 플러스 되게 불안정한 거야. 안정한 게 뭐야? 전하가 없는 게 제일 안정해. 응? 무슨 말인지 알겠지? 또 안정한 게 뭐야?
8개가 채워지는 게 또 안정한 거야. 두 가지 규칙이 있는 거야. 그 중에서 얘는 괜찮아. 1 플러스는 괜찮은데 2 플러스 되게 티가 나는 놈이거든. 불안정해. 만들어지다가도 튕겨나가. 그래서 우리는 안 배웁니다. 하나 해결됐네. 좋아요. 자, 이제 좀 복잡한 거. 아까 말했던, 요 하이드로늄 이온, 암모늄 이온이 제일 덜 유명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하나 얘기를 해볼게. 붕소. 붕소는 어떻게 된다고 했지? 아까? 원자과 전자가 13족이기 때문에 하나, 둘, 세 개 있다고 했습니다. 됐나요? 자, 집중하세요. 집중. 너네 지금 집중 잘하고 있어. 너네가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요거 하고, 쉬고 이제 문제풀이 하면 됩니다. 조금 더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붕소. 자, 얘가 결합하려면 홀 전자가 3개 있잖아. 그러니까 결합 3개 할 수 있어. 수소하고 해볼게. 뭐, 플로린하고도 해도 돼. 근데 어쨌든 수소하고 해볼게. 됐지? 네. 옥텟 규칙이 완전 못하지? 네. 그래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 상태야. 이 상태에서 암모니아가 옆에 와. 두둥. 질소를 기준으로 수소하고, 뭐, 쌍으로 표현해도 이제 결합선을 표현할게, 일단. 그지? 그러면 암모니아 아까 뭐랬지?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 있지, 그지? 그지?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얘는 이제 원래 자기가 태어난 게 원래 전자가 3개밖에 없어서 이렇게 만들어졌잖아. 근데도 불구하고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면, 좀 같이 좀,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해요. 붕소가. 그럼 어떻게, 얘가 이렇게 결합해서, 띠링.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됩니다. 배위 결합입니다, 이거. 좀 복잡하지? 그지? 배위 결합입니다. 오케이? 요거, 요렇게, 이 그림 하나 그려놓고, 이렇게 해놓으면 돼. BH3하고 NH3가 만나서 뭐가 된다라고 표현하면 되냐면 H3BNH3가 된다. 이렇게 표기합니다. 나를 믿어. 이렇게 표기하는 거 맞아. 순서가 좀 이상하게 된 것 같은데요? 그냥 나를 믿어. 얘하고 얘가 결합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반대로 표기하는 겁니다. 결합했을 때는. 됐죠? 이런 게 배위 결합이다. 아마도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갔거나 좀 진지하게 설명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수업을 했다면 학교에서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론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밑에 있는 문제하고 내신 실력 문제까지 오늘 다 할 거거든요. 그러고 이제 채점한 다음에 설명해 줘야 될 문제 몇 개 선정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좋아요. 이제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시작! 이제 몇 번 할까? 몇 번 해볼까요? 지금 한 문제 꼭 질문하고 싶은 거 있는 학생부터 바로 얘기하세요. 10번 하겠습니다. 10번 봅니다. 128페이지 있죠? 그림은 이주기 원소 X부터 G로 이루어진 이주기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 시험 칠 때는 그냥 이주기 싹 외워지고 있어야 돼. 알겠지? 루이스의 전자정식을 나타냈는데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 보기 위해서 모두 그런 것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됐군요. 확실한 거는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 이 구조로 어떤 게 만들어질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봐봐. Y는 한쪽이 삼중결합, 한쪽이 단일결합이야. 맞지? 그러면 그 공유를 몇 개 한 거야? 4개를 한 거지, 그지? 4개를 했으니까 탄소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 맞지? 탄소가 이제 홀 전자가 4개 있잖아. 이렇게. 이 오른쪽에 G 같은 경우에는 자기 거라고 생각되는 게 5개가 있는 거 아닌가? 그지? 5개가 있는 건 질소입니다. 맞지? 15조. 그 다음에 이쪽은 하나만 공유하고 다 차 있어요. 그럼 뭐지 이거? 플로린이지. 7개 있는 놈. 이렇게 되면 되겠네. 오케이?
FCN이네. 그렇게 되면 이제 보면 이제 전기음 성전은 누가 가장 크다? 한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크다. 그리고 또 알고 있는 거. 전기음 성전이 딱 기준값이 뭐다? 제일 최대값이 플로린 4.0이다. 맞지? 그러니까, F인 X가 돼야 돼요. 맞고요. Y가 공유하고 있는 세 개의 전자쌍은 G 쪽으로 치우쳐 있다. 볼게요. 자, 어떻게 하면 돼? 원자과 전자가 몇 개 있는지를 보자고. C는, 여기는 4개인데, 이쪽은 5개 아니야? 맞지? 그지? 4개 쪽보다 5개 쪽이 더 센 거지? 맞지? 그러니까 이쪽으로 치우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유 전자쌍이 G 쪽, 질소 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그 다음에 G2에는 삼중결합이 존재한다? 맞죠? 왜? 원자과 전자가 5개니까 옥텟 규칙 만족하려면 3개가 더 필요한 거야. 맞지? 근데 G가 있고 G가 있는데 결합하면 결합 한 방에 3개가 더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삼중결합을 해야지. 삼중결합을 해야지 3개를 받아올 수 있지. 맞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또 질문! 시간 별로 없어요. 틀린 거 중에 질문할 거 없니? 다 맞았어? 근데 왜 질문 안 해? 한 번만, 이거는 왜 안 했어? 3번까지만. 뭐라고? 3번까지만. 여기까지 푸는 줄 알았어? 여기까지만. 어? 여기까지만. 여기는 못 풀겠어? 그래서 전화왔어. 넌 어때? 아니,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질문할 거 없냐고. 있어요. 그럼 왜 말을 안 해? 이게 질문이라고? 네. 3번 볼게요, 3번. 표는 원소 A부터 D까지 전기음 성분을 나타냈다고 했습니다. 127페이지 3번. 전기음 성분 4.0, 3.5, 3.0, 2.1 이렇게 돼 있지, 그지? 이제 거의 외워져야 돼. 문제 풀다 보면. 4.0은 단연 플로린이고요. 3.5는 단연 산소입니다. 근데 3.0은 2개가 있어요. 질소하고 클로린, 염소, Cl. 뭐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D, 2.1은 아마도 수소일 겁니다. 됐니? 우리가 알아야 되는 대표적인 몇 개 중에는 이렇게 돼. 그래서 이제 각각 공유 결합을 형성할 때 결합의 극성을 옳게 비교한 것은 이렇게 얘기했지. 그럼 이 극성 비교, 윤성아 집중. 극성 비교 어떻게 하는데? 2개 결합한 2개의 전기음성도 차이만 따지면 돼. 차이만. 예를 들어서 A와 D가 결합하면 1.9 차이 나지, 맞지? BD 결합하면 1.4, CD 결합하면 0.9, 맞니? 네. 당연히 1번이지, 그러니까.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지금, 학생마다 지금, 이해하는 정도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서, 우리 6월 초부터는 알지? 시험 대비로 들어가야 돼. 그때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다 집요하게 따져서, 못하면, 이건 예전에 이제, 양적 관계 이거 하는 것보다 훨씬 쉬워. 네. 이거는 다 맞춰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다 나한테 얘기해줘야 돼. 모르는 거 다 얘기해줘야 돼. 이건 다 커버하고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수고했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화학 성적표 나왔는데요. 잠깐만.